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올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4월부턴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 민간 연구소가 조사를 해봤더니 두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연간 부담액이 90만 원에서 25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학부모들의 주요 관심사는 무상급식 중단입니다.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되면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2명 경우에다가 2명 다 자부담을 제가 100%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일단 다른 데서부터 줄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하기에 방과후를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한 민간 연구소에 따르면 한 끼당 급식비는 초등학생 3,080원, 중학생은 3,300원, 고등학생은 3,580원입니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1년 급식비 부담액이 초중고 3자녀 가정은 221만 원, 중고 2자녀는 175만 원, 초중 2자녀는 96만 원이 됩니다. 실제로 각 가정에 급식비가 부과되면 학부모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소득 거의 10% 정도가 급식비로 지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안 그래도 힘든 경제 상황에서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죠. 각 가정마다. 학부모들은 4월 무상급식이 중단되기 전에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원만한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채권은행들의 금융지원으로 자율협약을 진행 중인 STX 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통합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수조 원을 투입했지만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선박 수주에 속도를 내고 있는 STX 조선해양. 과거 저가에 수주했던 선박들을 정리하며 경영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영에 있는 성동조선해양과의 합병을 추진한다는 말이 채권은행 쪽에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 채권자금 관리 아래 있으면서 수주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금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채권은행들은 조선소들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율협약을 체결한 상태. 이렇게 지원된 자금이 STX 조선해양에는 3조 원, 성동조선해양에는 1조 9천억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법인 합병 등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 효과를 점검한 뒤 통합 수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방법으로는 아무래도 각자가 정상화하기가 힘드니까 무엇인가는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율협약으로 잠시 위기를 넘긴 경남 지역 조선소들. 하지만 가시적인 경영 개선이 없어 통합 압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납품받은 전선 수십억 원어치를 빼돌려 고철업체에 팔아 돈을 챙긴 혐의로 전기업체 대표 48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한 달여 동안 전선업체 대표 64살 김모 씨에게 부산 신한공사 현장 등의 산업용 전선을 납품하겠다고 속여 모두 15차례에 걸쳐 24억 원 상당의 전선을 받은 뒤 고철업체에 18억 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어려울수록 금융지원이 가장 필요한 대상은 서민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원이 크게 줄어든 서민금융지원센터 문제를 짚어봅니다. 이희슬 기자입니다. 부산시청과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자리 잡은 서민금융지원센터.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위해 지난 2012년 출범했습니다. 주로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신용보증을 통해 시중은행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바꾸려고 찾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재단 등의 도움으로 금리 인하와 소액대출 등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1년 만에 이용자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첫 해 50%까지 늘었던 서민금융지원은 1년 만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원 건수와 지원 금액 모두 20%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용자들이 늘면서 연체율이 30%까지 증가했고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바람에 지원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다. 도덕적 해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제 대상을 변경해서 실적이 다소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서민들의 빚을 국가가 줄여주겠다며 도입된 서민 금융정책이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예산난으로 축소되면서 서민 가계 부채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오늘은 움츠렸던 몸을 좀 펴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보다 추위가 많이 누그러지겠는데요. 일단 현재 아침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가량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직 겨울이고 또 내륙은 기온이 더 떨어져 있는 상태라 출근길은 다소 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하늘도 맑아 무척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공기가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양산과 고성 등 12개 시군에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메말라가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일부 지역의 바람도 제법 강하게 부니까요.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동쪽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밀양과 창원 11도, 함안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6도에서 최고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춥지만 어제보다는 추위가 많이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진주 10도, 사천 11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늦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경제계의 다양한 소식 알아보는 경제네트워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 취업을 추천할 만한 우량기업을 선정하는 강소기업에 경남에선 모두 460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진주로 이전하는 LH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6조 원이 넘는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한국GM 창원 공장이 설을 앞두고 창원시 희망푸드마켓에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경남농협이 진주시 금곡농협에서 농협주유소와 영농자재센터의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달라며 한우협회 경상남도 지회가 한우고기 2톤을 기증했습니다. 한우협회 경상남도 지회는 어제 경남도청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달라며 한우고기 2톤, 시가 5천만 원어치를 기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한우고기를 설이 되기 전에 어린이와 장애인 복지시설 210여 곳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고철이 수입되는 마산항에 방사선 감시기가 시험 가동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산 고철을 하역하는 창원시 귀산동 마산항 오부드 출구에 방사선 감시기 한 대를 설치해 시험 가동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진해항에도 올해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판매된 온누리 상품권 액수가 전년보다 40% 이상 늘었습니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집계 결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이 지난해 경남에서 234억 원어치가 팔려 2013년 판매액 164억 원보다 42% 늘었습니다. 경남중기청은 설을 맞아 자치단체 등 2,000곳에 상품권 구매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올해는 200억 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마금산 온천단지를 사계절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2018년까지 민자를 포함해 2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13억여 원을 들여 꽃단지와 가족농장, 자전거길, 둘레길 등을 조성합니다. 또 마금산 원탕 관광온천을 정부가 지정하는 보양온천으로 추진해 각종 세금 감면과 홍보 효과를 낼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NH농협은행과 온누리 상품권 5% 할인 판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창원에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들은 농협 지점과 출장소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가까운 농협에서 상품권을 환전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개인이 현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한 달에 30만 원까지 살 경우 5%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경남FC에서 활약할 선수는 새로 영입한 10명을 포함해 모두 28명으로 정해졌습니다. 공격수엔 스토야노비치와 송수영, 김슬기 등 기존 선수들이 주축을 이뤘고 미드필더와 수비진엔 배효성, 최창한 등 베테랑 선수들이 영입되면서 신구 주전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박성화 감독은 아직 훈련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며 더 면밀하게 선수를 방탕하는 뒤 베스트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